어제 구로구의 콜센터 근무자 35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는 서울에서 발생한 가장 규모가 큰 집단 감염 사례로서 저희들은 매우 심각하고 또 위중하게 이 상황을 인식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던 밀접 공간, 코인 노래방이라든지 또 클럽이라든지 콜라텍과 같은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휴업을 권고하고 사전 방역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1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131명이 이제 증가세로 들어왔었는데요. 자, 2주 만에 이렇게 100명대로 떨어지면서 코로나가 한풀 꺾이는가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방역 당국은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요, 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얘기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방금 이제 박원순 시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른바 콜센터 뭐 많죠. 여러 가지 금융기관의 콜센터도 있고 이동통신사들의 콜센터도 있고 그런데 이쪽에서 집단 감염이 지금 시작이 됐다 이런 전망이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구로구 한 빌딩 콜센터에서 이 집단 감염이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거는 8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구로구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원구 거주자 5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같은 날 이 직원의 동료가 이 의심 증상을 보여서 이 선별진료소에 예.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확진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연이어 2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구로구에서 이 직원 전체, 그러니까 직원이 140여 명 정도고 교육생이 한 60명 정도에서 한 200명 정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명 전체를 자가격리시키고 모두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여기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13명, 한 15명, 그러니까 확진자가 이 콜센터에서 확진을 받고 집에 가서 이 집에서 배우자에게 감염을 시키는 경우까지 있어서요. 그러니까 확진자 관련 가족까지 포함을 해서 한 13명, 15명 정도가 어제까지만 해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구로구에서도 계속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구로구 콜센터 직원이지만 각자의 거주지가 다 경기, 서울, 인천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지자체들에서도 이 거주자를 상대로 이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계속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신 이 박원순 시장이 오전 브리핑인데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30여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로 보기에는 현재까지 집계된 건 총 64명이다라는 64명. 얘기까지 나와서 가장 최근 집계는 64명이고요. 여기 혹시 이 중복된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콜센터가 입주해 있는 이 건물에는 이제 웨딩홀도 있고 또 선거 사무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입주민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뭐 서울 지역에만 사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뭐 경기도도 있고 또 인천도 있고 그래서 이 콜센터를 중심으로 경기, 인천, 서울 또 모든 상당히 많은 구에 걸쳐서 이 코로나 확진이 번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 이 콜센터라는 곳의 근무 환경 또 건물 구조가 어떻길래 이렇게 집단 발병이 되는 건가? 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콜센터라고 하면은 이 좁은 공간에서 이 직원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이제 전화기 하나만 갖고 이제 상담을 하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모여 있다 보니까 감염 발생 위험이 그만큼 높은 건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인천시 역학조사관이 브리핑한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신천지 집단 사례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좀 밀집 그 좁은 공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근무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따닥따닥 붙어 있었고 저희가 역학조사한 결과 평소에 출퇴근하거나 돌아다닐 때는 마스크를 했는데 근무 중에는 이분들이 계속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콜센터 업무 중에는 대개는 이제 마스크를 안 하고 근무하신 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환기 시설도 좀 열악했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환기가 잘 안 되는 것도 퍼져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콜센터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른 업무보다도 이 비말 전파로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은데 더군다나 들으신 것처럼 마스크를 쓰지 않았으니까 감염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리고 이 콜센터를 잘 아는 한 사람 한 분이 다른 언론하고 인터뷰한 게 있어요.
이 콜센터 직원들은 보통 이제 싸운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점심시간에 함께 이제 나누어 먹는데 이 음식을 함께 나눠 먹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확진 판정을 받은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윤 의원님, 이 콜센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형 통신사라든지 금융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관에서 마케팅 담당하시는 쪽에서 이제 이른바 아웃소싱, 그러니까 외주주를 주는 형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대기업에 속해 있는 콜센터라 하더라도 직영이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한 근무 환경이고, 뭐 김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뭐 직원분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구내식당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또 급여 체계도 그렇게 튼튼하지 않을 거고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본인들이 뭔가 좀 전략을 하려고 그래서 아마 도시락을 싸오고 또 음식을 같이 모여서 공유하고 먹고, 예. 공유하고 무엇보다도 환기가 안 되는 공간이다. 사실 예. 이런 얘기가 앞으로 또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곳에서 만약에 한 분이라도 확진자가 있으면 예. 이게 더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결국 환경의 문제인데 그렇다고 이게 이제 이 아웃소싱을 처음부터 준 업체에서 뭔가 좀 배려를 해서 예. 또는 뭐 뭔가 좀 지원을 더 늘리거나 뭐 이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협력업체나 예. 하청업체 뭐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더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 예. 이 문제가 이번에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대형 통신사에 다니는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지만 콜센터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개인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유출 우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집에서 뭐 전화를 일일이 고객에게 전화를 받거나 응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까요. 전 본부장, 우리가 놓친 것 같아요. 그동안 집단 감염이 주로 일어난 곳을 이렇게 보니까 요양원, 교회, 또 병원 뭐 요 정도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던 콜센터라고 하는 굉장히 네. 신천지 교회 못지않게 밀집된 생활을 하는 곳이 또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콜센터의 업무 특성상 예. 하루 종일 이제 전화에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이제 침방울이 이제 튀게 되죠. 근데 이제 사무실을 보니까 저게 다 칸막이가 돼 있어가지고 예. 옆에 사람한테 이 비말을 직접 전파하기보다는 이분들이 대화를 하면서 친 침방울이 책상이나 모니터나 키보드나 예. 여기에 다 묻어요. 칸막이에 묻거나. 여기에다 예. 묻고 예. 그러고 이제 이분들이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점심을 같이 모여서 먹습니다. 예. 그럼 점심을 모여서 먹을 때 이제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이제 비말이 전파되는 예. 그런 부분이 하나의 원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좌석에 이제 다 이 비말이 묻는데 예. 그 좌석을 다른 사람이 또 와서 근무를 합니다. 예. 몇 교대로 근무를 그렇죠. 하니까. 예.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럼 다른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할 때 그 앞 사람이 만약에 감염된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저 비말을 좀 묻혀놓은 예. 침방울을 묻어놓은 키보드라든지 전화기 이런 걸 만지면서 손에 묻습니다. 그럼 손에 묻은 거를 본인의 얼굴에다 만지거나 또는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또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손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근무 특성상 마스크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마스크를 찰 수가 없어요. 대화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침이 계속 튀게 되고 손을 묻혀서 손으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게 이분들의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안 되니까 이 같은 근무하는 분들 또 그 가족들 아마 또 모르긴 몰라도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또는 외부에서 식사를 하면서 사람들하고 예. 만나거나 그러면서 많은 전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번에 이거 콜센터의 감염은 서울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감염 사건 중에 하나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콜센터가 여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콜센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 다른 콜센터들도 상황이 비슷할 거다. 똑같습니다. 예, 굉장히 네. 여기를 좀 콜센터를 주목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막아야 돼요? 그러면 콜센터 직원들 보고 출근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수시로 자기 자리를 소독하고 그렇습니다. 손 잘 씻고 예, 수시로- 가급적이면은 대화하지 말고 직원들끼리. 그러니까 저 식사를 하더라도 요즘은 식당 가면 다 벽 보고 식사하는 풍토가 돼 있어요. 예. 그거는 대면 식사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대면 식사하게 되면 대화를 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비말이 전파가 되니까. 예. 그래서 식사를 하더라도 벽을 보고 식사를 하게 되고 자기가 근무한 이 키보드나 테이블이나 거기는 수시로 알코올 소독을 해서 닦아서 예. 다음 사람이 와서 근무할 때 이 키보드를 만지나 전화기를 만지나 손에 이 묻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콜센터에서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물티슈를 닦는 건 안 돼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뭐 기침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호흡기 질환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는 아예 출근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직원은 스스로가 출근을 안 하는 게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거죠. 일단은 출근을 하지 않고 예. 집에서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다가 예. 보건기관에 신고를 하고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증상이 있으면 어떤 모임이든 또 그게 회사가 됐든 어떤 모임이 됐든 나가지 않는 게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요. 이 콜센터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은미 기자, 이 뭐 콜센터 말고도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숫자가 굉장히 100명대로 떨어지니까 저부터도 약간 이제 이제는 좀 다시 사회생활해도 되나? 약속도 해도 되나? 가족 간에 또 밥도 같이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것도 위험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자가격리 상태인 자가격리 예. 지침을 받은 사람들이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자가격리 지침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고 느슨해지죠. 예,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그게 이제 가족 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산발적이지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 마지막 날이었다고 해요. 자가격리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이다 라면서 가족들하고 삼겹살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마스크 다 벗고 이제 모여가지고. 예, 그렇죠. 삼겹살 파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럼 그 가족들이 감염되지 않으리란 지금 보장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안타까운 게 지금 동대문구에서 벌어진 이 가족의 이야기인데 예. 이 아버지가 6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이전에 이제 증상이 있을 때 가족 간의 교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빠가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이 아내는 아이를 낳은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산후조리 하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 산후조리 하고 있던 아내도 감염이 되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감염이 되고 예. 심지어는 태어난 지 4주밖에 안 된 아기까지 감염이 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최연소 감염 사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 감염이 굉장히 사실 느슨해지기가 쉽습니다. 예. 가족끼리 어떻게 화장실 따로 쓰기도 애매하고 접촉을 안 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예. 먹고 자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프 격리 그리고 뭐 화장실도 따로 쓰고 조금 더 조심하고 하는 과정들이 좀 더 엄격하게 지켜질 필요가 있다고 지금 전문가들은 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부 당국에서는 마스크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좀 건강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양보해라 마스크 구매를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는 듯한 그런 인상으로 아마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건데 네.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정세균 총리도 그렇고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 집단 감염 아까 콜센터와 같은 그 굉장히 네.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 번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국민의 마음은 또 안 그런가 봐요. 네. 예. 사실 우리가 뭔가 좀 긴장의 끈을 놓을 때 예. 그때가 사실 제일 위험한 때죠. 우리가 살면서 특히 코로나19 같은 그런 질병이 유행할 때는 늘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예. 됩니다. 그것들을 생활 신조로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요즘 마스크 문제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요. 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나 마스크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달되는 것이 예. 훨씬 더 많은 감염 경로를 차지하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도 수시로 손을 깨끗이 씻어서 그 손을 통한 감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스크는 말씀드린 것처럼 꼭 써야 될 분은 쓰시되 예. 꼭 집에서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럴 때는 면 마스크를 사용하되 꺼즈를 입 부위에 한 두세 겹 정도 대고 예. 그리고 착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비말을 상대방에게 전파하는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보건용 마스크가 아니더라도 이 면 마스크를 착용해도 가족 간에 있어서의 어떤 침방울을 통한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예. 효과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확진자 증가세가 100명대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뭐 반가운 그런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반면에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 우리가 또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자가격리 수칙만 잘 지켜준다면 모든 게 좀 잘 풀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